2026년 1월 당신의 집 거실 한복판에 흔들리는 달력이 걸려 있습니다. 그 아래 식탁 위에는 아버지의 국민연금 고지서가 놓여 있고 그 위로 아이의 장난감 때록이 떨어져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부엌에서는 라디오에서 보험료율 9% 인상이라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창밖으로는 공사장에서 날리는 흙먼지가 시야를 가립니다. 당신은 그 고지서를 한번 쳐다봅니다. 하지만 무심코 넘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말이죠. 그런데 잠깐 당신이 지금 내는 그 돈 과연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2025년 3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앞으로 보험료율을 9%에서 2033년까지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이죠. 소득대체율이 무엇일까요? 은퇴 전에 벌던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입니다. 즉, 당신이 월 300만 원을 벌었다면 이론상으로는 100만 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약속 아닙니까? 하지만 당신이 아는 그 40%는 사실 환상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율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민원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한 노인이 직원에게 서류를 내밀며 울먹이고 있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평균 가입 기간 20년 미만이라는 통계표가 덮여 있고 복도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와 한숨 섞인 말걸음 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이 노인은 40년을 꽉 채워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노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43%는 40년 가입이라는 전제 아래 성립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2024년 3월 기준 신규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가입 기간은 2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불과 연 437개월이었습니다. 즉 40년 가입 기준 소득 대체율 바센%는 사실상 그림의 떡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겁니다. 당신이 20대에 내기 시작한 그 돈을 당신은 과연 60세가 될 때까지 빠짐없이 낼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직, 실업, 사업 실패. 당신의 인생은 그렇게 매끄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꼬박꼬박 돈을 내도 기금은 이미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시계 바늘이 2421년을 가리킵니다. 서리철의 재정수지 적자 전환이라는 붉은 도장이 찍히고 그 위로 비가 창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울립니다. 회의실 어딘가에서 기금 소진이라는 단어가 낮은 목소리로 흘러나옵니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401년에 적자로 전환될 전망입니다. 당초 예상된 기금 소진 시점은 2506년이었으나 이번 개혁으로 2565년으로 약 8년 연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상의 숫자일 뿐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지급해야 할 연금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당신이 30대라면 당신이 65세가 되는 해는 대략 2055년 이후입니다. 그때쯤이면 기금이 거의 말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 빈자리를 누가 메꿀까요? 바로 당신의 자녀들, 아니면 당신 자신이겠죠. 결국 국민들은 내는 돈을 올리라는 명령과 받는 돈은 줄어들 거라는 예고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좁은 원룸, 컴퓨터 앞에서 대출 상환 독촉 문자를 보는 청년이 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보험료 인상 안내 팝업이 떠 있고 밖에서는 공사장 철골 소리가 요란합니다. 그가 끓인 라면에서 김이 모니터에 스며듭니다. 2025년 MZ 세대 사이에서는 이민, 폰지 사기, 폐지라는 키워드가 연금과 함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어떤 정치인은 678만 원을 내고 1억 원을 받은 사례를 들며 국민연금이 오히려 이득인 제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례는 극소수입니다. 더 큰 문제는 부담의 공평성입니다. 직장인은 인상된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전액을 자신이 감당해야 합니다. 월 소득 300만 원이라면 직장인은 월 790원이 더 빠져나가지만 지역가입자는 1만 5천 원을 고스란히 더 내야 합니다. 당신의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이 돈은 어쩌면 당신의 미래를 위한 투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체감합니다. 내는 돈은 느는데 받을 돈은 불투명하다는 현실을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나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 세대도 이미 엄청난 빈곤의 늪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으로 변합니다. 한적한 재래시장, 70대 할머니가 물건값을 깎으며 과일 한 봉지를 삽니다. 손에는 연금 수령 통장과 약봉지가 들려 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상인들의 탄식 소리가 찬바람을 타고 퍼집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39%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이며 평균 14%의 2배를 훌쩍 넘습니다. 미국의 23%, 영국의 15%, 독일의 10%와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특히 75세 이상 노인은 그나마 받는 연금마저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월 64만 원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적절한 노후 생활비, 예를 들어 식비 30만 원, 의료비 20만 원, 공과금 10만 원을 가뿐히 뛰어넘습니다. 이 빈곤의 늪은 미래의 당신에게도 동일하게 펼쳐질 풍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하나입니다. 바로 더 내는 것이었죠. 국회 본회의장, 의사봉이 내려앉는 순간 밖에서는 시민단체의 피켓 시위 현장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시위대 함성과 뒤엉킵니다. 누군가 떨어뜨린 커피캔이 바닥을 굴러가는 소리가 메아리 칩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모수개혁이 통과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을 매년 0.5%포인트씩 인상해 2033년에는 13%까지 올리기로 한 겁니다. 또한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법에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것을 반쪽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다동 조정 장치 같은 구조 개혁은 결론을 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국민들의 주머니를 더 터는 것 외에는 없었던 셈이다. 지금 당신이 부담하는 추가 보험료가 30년 후 실제로 얼마의 가치를 가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더 내야 하는 당사자들은 믿고 맡길 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에 대한 젊은 층의 환멸과 그로 인한 세대 간 전쟁입니다. PC방 여러 모니터에 국민연금 폐지 청원 글이 떠 있습니다. 손가락이 자판을 두드리는 경쾌한 소리와 신용카드를 긁는 결제음이 공기를 가릅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네온사인이 깜빡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연금을 폰지 사기에 비유하는 글들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수익은 없으면서 신규 가입자의 돈으로 기존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구조라는 겁니다. 물론 이는 엄밀히 말해 사실과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운영해 수익을 내고 있으며 그 규모는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런 프레임이 퍼지면서 젊은 층의 제도 신뢰는 추락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납부를 기피하거나 아예 이민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당신이 만약 20대에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40년간 월급의 10%를 떼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그 돈이 당신이 늙었을 때는 없을지도 모른다면 당신은 과연 납부하겠습니까? 대답은 뻔합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단 한 줄기 희망은 존재합니다. 바로 국민연금기금의 어마어마한 수익률이죠. 어두운 트레이딩룸, 여러 개의 모니터가 세계 증시를 비춥니다. 격한 전화통화 소리와 키보드 타건음, 갑자기 한 모니터에 18,082%라는 녹색 숫자가 뜨고 숨 막히던 정적이 탄성으로 바뀝니다. 2025년 국민연금은 연간 18,882%라는 역대 최고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운용 수익금만 231조 원에 달합니다. 이는 연간 연금 지급액의 약 4,7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만약 국민연금이 이처럼 높은 수익률을 장기간 유지한다면 기금 고갈 시점은 2900년까지 늦춰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손주 세대까지 버틸 수 있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증시는 항상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 전쟁, 팬데믹, 언제든지 수익률은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은 어쩌면 또 다른 거품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냉정한 진실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설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VIP 라운지, 재무설계사가 노트북으로 그래프를 보여줍니다. 반대편에는 초라한 옷차림의 노인이 대출 상담을 기다립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과 설계사의 단호한 목소리가 공기를 가릅니다. 국민연금의 존재 목적은 최소한의 생계 보장에 가깝습니다.
당신이 누리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소득 대체율은 면목상의 48억보다 훨씬 낮으며 은퇴 이후 당신의 소득은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으로 이어지는 3층 보장 체계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퇴직연금은 이직할 때마다 까먹기 일쑤고 개인연금은 여유 자금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결국 당신의 노후는 국가의 약속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30년 후에 당신에게 지금 당장 편지를 쓴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결국 우리는 거대한 시스템을 탓할 것이 아니라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진짜 준비해야 할 것들입니다. 한적한 공원 벤치, 한 청년이 수첩에 뭔가를 열심히 적고 있습니다. 비상금, IRP 계좌 개설, 자격증 공부. 그의 앞으로 아이를 태운 젊은 엄마가 지나가고 햇빛이 나뭇잎 사이로 내려앉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봅니다. 소득 대체율 43%라는 숫자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그 숫자는 40년을 꽉 채워 납부한 극소수에게만 적용되는 조건부 약속일 뿐입니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 당신의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십시오. 둘째, 당신의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계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셋째, 소득 대비 저축률을 최소 20% 이상으로 설정하고 장기적 재정 설계를 시작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제도를 방관하지 마십시오. 연금 개혁은 정치인의 입에만 맡길 사안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만약 3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때의 자신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지금 그 말을 지금의 당신에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당신의 30년 후가 조금은 달라질 테니까요.